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대학교 영상문학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을 앞두고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을 오늘부터 4회 4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영화와 관련된 부분을 선택해서 강의를 하겠고요. 마지막 비대면 수업 강의는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 때 주제 156쪽을 펴보시면 순애보와 부부애의 영원한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 156쪽을 펴보기 바랍니다. 이 장은요, 19세기 영국의 시인 부부 시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편은 로버트 브라우닝이고요. 아내는 엘리자베스 바렛입니다. 156쪽에 보면, 자, 이쪽에 보세요. 보면 본문 한 중간 두 번째 단락 시작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이 셰익스피어라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은 알프레드 테니슨과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이게 19세기 이게 틀렸습니다. 오자입니다. 이 책의 지금 유일하게 발견된 오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역사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그리고 20세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현직 엘리자베스 여왕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17세기를 내가 이걸 잘못된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이 책은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인 책이거든요. 요즘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에 요걸 수업 준비하기 위해서 펼쳐보니까 오류가 생겼구나 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아주 오고이 튀나는 느낌이 듭니다. 17세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의 영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터전을 딴 여왕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17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이 셰익스피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19세기를 대표하는 문인은 알프레드 테니슨과 로버트 브라우닝. 오늘 시인 부부, 즉 부부 시인에 관한 이야기에서 남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어요. 이때가 19세기 때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영국은 최상위층 집안, 아주 부유한 집안, 그야말로 그 상위 2% 3% 안에 드는 이런 부유한 혹은 또 유서 깊은 귀족의 가문 이런 집안에서는 자녀 교육을 뜻밖에도 제도적 교육을 시키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홈스쿨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대학이 있었거든요. 수백 년 됐죠. 옥스퍼드 대학 안에 하며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로버트 브라우닝은 일단 제도적 교육에 입학을 했습니다만 적응이 잘 되지 않고, 그러나 문학적인 어떤 천재적인 재능은 눈에 띄고 해서 아예 학교를 다니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바렛도 집안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역시 홈스쿨링, 그러니까 집에서 영재 교육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국에서 여성 소설가는 버지니아 울프인데요. 버지니아 울프도 집안이 좀 괜찮습니다만 역시 남자들은, 그 집의 남자들은, 아들들은 학교에 보내고 딸들은,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언니와 자신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교사를 초치해서 홈스쿨링을 하게 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아도 20세기 영국 최고의 여성 소설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로버트 브라우닝은 19세기 영국의 국민 시인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는 조금 가가 국민 시인 정도까지는 여기지지 않았는데 사후에 20세기에 와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19세기의 국민 시인이다. 아까 말했던 알프레드 테니슨과 함께 동시대에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이백가 두부가 최고의 시인으로 지금 받들어지고 있듯이 동시대에는 아내인 엘리자베스 바렛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사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엘리자베스 바렛은요,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고대 그리스어로 뭐 호메로스 시를 읽고 했습니다. 굉장히 천재적이었다. 문학에 관한. 그런데 15살 나이에 낙마 사고가 있었어요. 뭐 말을 탔겠죠. 뭐 거의 아니야 죽을 지경인데 겨우 살아나서 아주 심각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은 언젠가 곧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55의 나이까지, 우리식 나이로 하면 56의 나이에까지 살았다. 이렇게 뭐 거의 60 가까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사실상 그 심각한 장애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과 아내 엘리자베스 바렛은 나이가 여자가 연상은 여자입니다. 6살 많은 나이입니다. 남자가 연하의 남자입니다. 두 사람은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편지를 갖다가 이렇게 요즘 말하면 뭐 펜팔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대면을 해서 알게 된 사이가 아니고 글로서 편지로서 서로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20개월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두 사람이 보낸 편지가 573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158페이지 한 장 넘겨보면 그 편지 하나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그 한 장 넘기기 전에는 157조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책 표지로 된 엘리자베스 바렛의 모습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렛은 죽기 2년 전의 1859년의 모습입니다. 1859년이라고 하면 물론 사진은 있었습니다만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하는 것은 정말 그 상위 1%가 아니면 뭐 찍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 모습은 파나 이미지입니다. 파나는 뭐 한 장뿐이 아니고 그림은 한 장이지만 파나는 똑같은 그림이 여러 장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책 표지로 만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1859년의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은 더 늙어 보이죠. 6살 연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1888년 한참 이후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죽기 1년 전에 이거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1888년이면 사진이 그때는 많이 대중화되었어요. 그래서 76세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아내 엘리자베스 바렛은 53세의 모습이고 오른쪽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은 76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귀한 이미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진이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요. 밑에 157쪽에 보면 엘리자베스 바렛은 8살 때부터 고대 그리스어로 호메로스 사실을 읽을 정도로 천재적 재능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적혀 있고요. 로버트 브라우닝 집안보다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58 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낙마 사고가 있고요. 20개월 동안 573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그 편지 하나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여성지 부록에 제가 우연히 뭐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뭐 그런 책이 하나 있어서, 얇은 책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발에서의 그 편지, 아니 뭐 여러 사람 편지, 세계에서 유명한 편지의 모음 책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하나 따왔습니다. 이때가 1845년 1월 10일자 편지라고 되어 있네요. 발신지는 영국 런던 윈폴가 50번지. 그러면 윈폴가 50번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두 부부 시인의 장소성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불구스름한 거 인용문으로 되어 있죠. 겨울은 마치 장꾸러기 다람쥐의 눈처럼 내 눈을 감게 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난다 하는 것은, 다시 만난다 하는 것은 실제로 대면으로 만난다. 편지 주고받는 것도 사실은 만남이니까 이제 겨우 바깥 세상에 다시 눈을 돌려 두루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요? 서로가 대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중증의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혀놓고 서로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알 만큼 아는 그런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편지가 500수십 통을 갖다가 주고받을 정도면 다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가족관계랄지 뭐 취미랄지 취향이랄지 어떤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당시의 목소리를 당신의 시에서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절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당신의 친절함, 뭐 당신의 목소리마저도 내가 알 수가 있었다. 뭐 이런 편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는 두 사람은 아직 만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1월 11일, 이때부터 한 4개월 후 5월 20일에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함부로 밖으로 못 나오고 집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대화를 나누고 해서 또 돌아가고 다시 찾아오고 뭐 하다가 남자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청혼을 하는데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안에 뭐 그 꼴에 분명히 안에 결혼하게 되면 남자로부터 버림받는다. 또 그리고 이 아버지가 결혼을 못하게 하는 또 이유가, 또 종교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었어요. 아주 안에 뭐 조금 약간 강신도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영화 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때문에 굉장히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도망을 갑니다. 비밀 결혼을 올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도망가느냐? 이탈리아 피렌체로 도망을 갑니다. 피렌체 하면 우리가 이 강의 첫 시간 때 배운 누구요? 단테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태리로 도망을 가는데 두 사람은 물론 둘 다 미혼이지만 집안의 그 반대로 아마 로버트 브라우닝 집안에서도 그렇게 마뜩찮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나이가 6살 많은 39살 되는 여자와 결혼하느냐. 또 그리고 그 여자는 중증의 장애인이 아니냐.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느냐. 두 사람 간에 뭔가 정신적인 교감, 영혼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매개가 되는 것이 문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 문학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들이 봐도 도저히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지 않은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렇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두 사람 간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 간에 뭔가 서로가 이렇게 끌리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결혼하게 되죠. 어쩌다 두 사람은 피렌체로 가서 이렇게 15년간 결혼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매우 행복했고 또 설아의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 발에선 이렇게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피레체에서 15년의 부부 생활을 한 끝에 5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튼 굉장히 신체적 조건에 비하면 오래 장수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로버트 브라우닝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살아 생전에는 엘리자베스 바렛이 더 유명했습니다. 시집도 나왔는데요. 160쪽. 161쪽에 그 시집들 표제입니다. 후세에 나온 시집들 표제입니다. 제목은 소네트 프롬 더 포르투게즈. 포르투게즈는 뜻이 두 가지죠. 포르투갈인도 되고 포르투갈 말, 즉 포르투갈어도 됩니다. 코리안 하면 한국인도 되고 한국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투게즈는 포르투갈 사람인지 포르투갈 말인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인 본인만이 알고 있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의법이라고 해요. 이중적인 뜻을 가진 것. 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면 다이법, 다이법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는 중의법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포르투갈어라고 한다 하면 포르투갈 이 번역이라는 말인데 사실 번역도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좀 허구적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엘리자베스 바렛이 허구적으로 마치 포르투갈인에게서 받은 소넷, 포르투갈어를 영어로 옮긴 소넷, 둘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상상으로 포르투갈 사람에게 선물 받은 소넷이거나 포르투갈어를 영어로 옮긴 소넷이거나 했지만 실제 이 둘 다 이거는 허구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긴 하나인데 하여튼 허구적인 장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마치 엘리자베스 바렛이 포르투갈어를 영어로 번역한 시집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요 시집에 나와 있는 소네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Is it indeed so?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그러하리까. 이렇게 옮기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시가 가장 유명합니다. 161조. 내가 구육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구육본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를 해서 가장 우리말스럽게 내가 만들어 본 건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고 이것은 남편에게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주는 이런 말이다. 이 말을 소네트 형식의 시로 이렇게 표현했다. 소네트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정형시거든요. 반드시 14행시고요. 14줄시고 구조는 4 플러스 4 플러스 6 446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된 Is it indeed so? 참으로 그러하리까. 161쪽 162쪽 첫 번째 줄까지 연결됩니다.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눈을 교재에 맞춰주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러하리까 내 여기 누워 죽는다면 내 없음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없어지리까. 무덤의 습기가 내 머리를 적신다고 해도 햇볕이 당신을 그토록 정녕 차갑게 하리까. 사랑이여 그렇단 생각의 편지글을 읽었을 때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일부랍니다. 하지만요, 당신도 내 일부이리까? 내 떨리는 손 어찌 당신의 수를 따르리까? 하여 내 영혼은 죽음의 꿈 대신에 삶의 낮은 경지를 찾겠어요. 사랑이여 사랑하세요. 봐요 내게 숨결을 주요. 사랑을 위해서 신분과 재물을 버리는 것을 지혜로운 여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지 않을 것. 내 눈앞에 아름다운 하늘 당신의 땅과 맞바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니 결혼이 언감생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꾸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애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해서 그래도 내가 건강한 당신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죽어서도 서로 사랑했다 하는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행은 162쪽 또 아래쪽에 좀 보세요. 죽음의 꿈 대신에 삶의 낮은 경지를 찾겠어요 하는 것과 사랑이여 사랑하세요 봐요 내게 숨기를 주여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랑이여 내게 숨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이미지고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엘리자베스 발에선 사랑의 강한 생명력을 강하게 자신에게 고취해달라고 남편 로버트 브라우닝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5세의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지막도 참만에 가슴을 울리게 하죠. 말이 없습니다. 간단한 그 단어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죽어간 아내에게 comforta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해 하니까 beautiful 무척 그래요. 아름답다보다는 무척 그래요. 좋아요. 내 마음 편해요. 이것이 마지막 대화예요. 이거 참 얼마나 내 가슴 저미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내가 죽고 피렌체에 묘지를 마련하고 아들과 더불어 고향 영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는데요. 영국에서도 문학 활동을 계속합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도 28년을 더 살았습니다. 물론 재혼은 하지 않았고요. 여자친구는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아내의 행에 아름다운 하늘 당신의 땅과 맞바꾸겠다 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사생관이 죽음과 삶을 보는 관점을 사생관 혹은 생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론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가중임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서로 호환관계를 맺고 있다. 그 이론론적 사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어제 여러분께 지적을 한다는 게 그냥 받들고 지나갔네요. 뭐 지금 보충을 했고요. 165쪽을 한번 펴볼까요? 165쪽은 그 사진에 보면 영국, 런던, 윈폴가 아까 뭐 50번지라고 했습니까? 도로명 이 안에 윈폴가입니다. 이 주소지가 바로 부유한 발에서의 친정집입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카페에 상호가 바로 영화의 제목이고 연극의 제목이기도 한 The Barretts of Wimpole Street 윈폴가의 바렛 집안, 바렛가 하는 어떤 원래는 연극 제목, 뒤에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것을 간판으로 붙여놓은 이 카페가 있습니다. 165쪽. 여러분은 눈 밝은 사람 자세히 보면 그 읽을 수 있을 겁니다. 166쪽 펴보세요. 영화는 우리 한국어 제목으로는 슬픔아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로 1957년에 나왔습니다. 내가 195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4년 전의 영화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나온 영화다. 1950년대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여배우 제니퍼 존스가 엘리자베스 바렛 역을 맡아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슬픔아 영혼이 즉 The Barretts of Wimpole Street 하는 이 포스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나왔던 모정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사모하는 감정, 모정이라고 하는 영화. 1955년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이 영화 주제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니퍼 존스의 대표적인 영화 모정에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166쪽에 아래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금발 미인이 아니고 흑발이기 때문에 약간 동양계 미인 같아 하는 느낌이 들고요. 모정 영화의 내용은 중국계 여의사가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가서 죽은 기자 남편을 잊지 못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시절의 그 뜨거움, 뭐 그것을 해상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내 젊을 때 20대 초반에도
2루극장, 3루극장에서 이렇게 상영이 됐어요. 영화가 미국에서 나온 지 20년이 넘었어도 한국 영화관에 이 모정이 한 번씩 안에 이렇게 상영했습니다. 70대 후반요. 내 기억에 의하면. 아주 주제가가 팝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 것. 슬픔의 영원히는 바로 그 자신의 엘리자베스 발에서의 자전적 영화인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비밀 결혼을 올리고 피렌체로 도피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그 아버지와 딸의 결혼 문제를 앞두고 서로 갈등 벌이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또 어렵사리 필름을 확보했는데, 뭐 다는 못 보여주더라도 일부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에게 대면 수업할 때 보여줄까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여러분들은 19세기의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과 발에서의 순수한 사랑, 또 영원한 부부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내가 이 시에 대해서 작년에 유튜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되었을 겁니다. 1년 조금 더 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작년에 했던 유튜브 강의를 또 같이 올릴 테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강의와 작년에 유튜브 강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대면 수업 시간 때 조금이라도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영화 일부라도 여러분께 제시해 주겠다는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